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사실 우리 인류가 그 누구든지 큰 재앙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이웃인 이 중국이 정말 큰 재앙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는 사실 기사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중국 이 중화권 언론 이 매체들이 굉장히 그런 분석들을 지금 많이 하고 그것들 기사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산샤댐이 지속적으로 지금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흑사병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완전히 덮친 격이죠. 그리고 지금 기존 코로나19보다 9배에서 10배 가량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변종 코로나가 지금 이 베이징을 비롯한 이 북부 지역에 나타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덮친 격의 이런 상황들 도대체 중국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에포크 타임스가 보고했는데 중국이 이미 이 산샤댐이 한번 휘어지면서부터 그때 산샤댐 이거 붕괴되면 어떻게 할 거냐? 붕괴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런 것들 가지고 이 고위 공산 당원들은 간부들은 어떻게 피신한다 이런 것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지금 에포크 타임스가 폭로를 했어요. 보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수자원 관리 전문가들을 동원해 3년 전에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논란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산샤댐이 붕괴될 경우에 언세코 현상 때문에 물이 역류해서 산샤댐 상류의 분지인 스촨성 일대를 덮칠 것이며 이로 인해 인구 3천만의 충칭은 물론 인구 8천만의 스촨 일대가 물바다가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스촨을 덮친 물은 다시 하류로 내려오는데 이때 최대 피해 지역은 이창이 아닌 우한, 외양, 주장 등이 된다. 최대 피해 예상 지역인 후베이성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한 후에 선룽자 지역 가장 높은 곳에 공산당 고위층의 전용 대피 시설을 마련했다. 라고 에포크 타임스 그리고 NDTV 이런 언론들이 폭로를 했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이죠. 지금 이 산샤댐 일원에 어마어마한 비가 지금 계속 내려와서 양쯔강 상류에서 계속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댐이 한번 휘었을 때 3년 전에 어떻게 될 거냐?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산샤댐이 터지면 그 산샤댐의 하류 지역의 한 4억 명 정도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도 피해를 입지만 더 큰 피해는 산샤댐의 상류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다. 거기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하류 지역의 물은 지나가는 물이지만 상류 지역의 물은 고여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언세코, 즉 산샤댐이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완전 평탄화되진 않죠. 그러면서 일부가 붕괴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게 산샤댐이 무너지면서 상류에는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이고 산사태가 나고 그런 것들이 쓸려 내려오고 산샤댐이 무너지면서 물살이 세지니까 더 많은 어떤 토사들이 쓸려 내려오고 이러면서 언세코 즉 이 산샤댐이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이 계속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 토사들 산사태로 인한 이런 돌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높이 쌓여버린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여기가 호수처럼 고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산샤댐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고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류 지역의 제방이 넘치는데 문제는 이 충칭, 스촨 이런 지역은 분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거 이 삼국지 시절의 그 총나라 그리고 그 이전에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 다 이제 이 스촨, 이 한중 이 지역에서 이제 발원을 했는데 한중 지역은 황하 쪽이지만 이 스촨 남부 지역은 이제 이 양쯔강의 상류거든요. 그런데 이 한중과 사천성, 스촨이죠. 이 지역이 왜 비옥하냐? 분지기 때문에 비옥하다. 그러면은 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스촨의 쫙 양사방으로 촉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험악한 이런 지형들이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지역을 정벌하려면 잔도를 이렇게 파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힘겹게 진입을 하고는 했는데 그런 분지 지역
완전히 산으로 에워싸인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고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이 고인 이후에 다시 이제 물이 넘쳐서 내려가게 되는 현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샤댐 상류에 있는 충칭 3천만 그리고 스촨성 8천만 도합 1억 1천만의 이 시민들이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고 하류는 또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제 이 지역에 또 갑자기 이제 물이 내려오면 바로 그 아래 후베이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발원한 그 우한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베이성은 가장 그 높은 지역에 공산당 고위 간부들 대피소까지 마련해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야 이거 정말 이 위험성을 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들은 이미 알고 그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를 본 이 스촨성이나 충칭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 일원에 있는 시민들 후베이성, 우한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피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야 이거 엄청난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 6월에 계속 이제 폭우가 내렸는데 이제 끝이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이 산샤댐 유역에 가장 수위가 상승했던 시기가 언제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8월 15일, 8월 6일, 7월 20일, 9월 21일, 7월 24일, 7월 21일 그러니까 최하 아무리 빨라도 7월 20일은 넘어야 최고 수위 시기가 온다는 통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7월에 들어왔는데 6월에 그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7월에 계속 비가 올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보름간, 최하 보름간 또는 뭐 정말 최악의 상황에 8월 달까지 이렇게 비가 온다면 정말 앞으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더 많은 비가 오면 이 산샤댐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예상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3일에서 7월 5일까지 이 신장 위구르 이 지역에서 리터 규모 6.4의 지진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는 이 산샤댐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큰 영향은 없죠. 문제는 7월 2일 날 리터 규모 4.6 작죠. 이런 4.6의 작은 지진이 이 산샤댐에서 700km 거리에 있는 곳에서 작은 지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 별거 아닌 거라 좀 뭘 또 호들갑이냐? 아니에요. 이 판이 같은 양쯔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판을 쓰고 있는 이 같은 판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속 물이 쌓이면서 물의 압력은 커지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더 중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4.6의 작은 지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판을 쓰고 지금 지속적인 이 수량 유입으로 인해서 땅이 물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중국과 뭐 에포크 타임스나 이런 그쪽 언론들의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이 재난입니다. 물에 잠긴 스촨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위기죠. 자 에포크 타임스가 7월 4일날 보도를 했는데 스촨성 충칭시가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으며 4층 이하 주택 거주자들의 대피를 지시했다. 충칭 남부 치장구 일대의 하천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으며 당국이 댐의 방류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는 계속 상승 중이다. 충칭 중심가에서 치장현까지는 이동 가능하지만 그 외곽 지역은 폭우와 산사태로 양방향 도로가 모두 매몰돼 고립되어 있다. 자, 스촨 분지 지역에 지금 이만큼 지금 홍수가 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그 다행스럽게 산샤댐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이 수인성 전염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충칭 인구 3천만의 그 특별시죠. 충칭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잠겼답니다. 3층까지. 야, 3층까지 물에 잠겼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이 수인성 전염병 어떻게 할 거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통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그리고 경제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나 안 되죠. 미국과의 무역 경쟁, 뭐 1대1로의 곳곳에서의 지금 뭐 파산, 뭐 엄청난 회오리들이 중국을 양 사방에서 덮치고 있는데 이 홍수라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가 이렇게 지금 한 달째
중국을 양쯔강 상류를 때리고 있다. 이거 이제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그리고 돼지열병 이런 데 이어서 흑사병까지 발생했답니다. 흑사병. 자, B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내몽고 바엔나월에서 4일 림프절 패스트 질환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됐다. 림프절 패스트는 흑사병으로 불리는 감염병으로 해당 질병의 확인에 따라서 당국은 일대에 3단계 경계령을 발동했는데 이는 지난 5월 발생 후 세 번째다. 노통엄대학 김초장 교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쁜 상황이지만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흑사병도 주시해야 할 위협이다 라고 밝혔다. 자, 흑사병 정말 중세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던 그 병이 흑사병 아니겠습니까? 쥐로부터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그 중국 북부 지역 이 지역에서 특히 내몽고 지역에서 머멋이라고 하는 뭐 큰 들쥐 계열의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걸 이제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야생동물을 먹는 거죠. 근데 거기로부터 흑사병이 발생했고 그게 지금 드문드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왔는데 폐쇄 조치를 했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베이징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여기는 이 비말 전염이 아니고 그냥 공기 중 전염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흑사병은 그래서 막 폐쇄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중국은 각종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데 결국 야생 동물 취식 현상 때문 아니냐. 이거 중국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어떤 문화 생활을 그대로 지속할 경우에 이런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나라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또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흑사병 제가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고요. 뭐 여러분들 뭐 역사책에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흑사병이 뭐냐? 천연두, 인플루엔자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인명을 빼앗아간 전염병입니다. 신체 전체에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켜 피부 조직이 괴사해서 검괴되어 죽어 흑사병이라 명명했고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창궐되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라졌으나 야생동물 취식 습관이 있는 중국 전역에서 수시로 발견되며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사율이 무려 50%를 상회한다 라는 것이에요. 50% 상회 치사율 이거 엄청난 것이죠. 물론 이 중세 이때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항생제가 있어서 이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이런 다 도시화된 문화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봉착할 수 있죠. 왜냐? 도시인이든 도시인이 아니든 유목민이든 누구든지 간에 중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 시민들의 재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계속 중국에게 나오는 것인데 그게 다 이런 야생동물 취식 습관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이렇게 자꾸 연달아 휘몰아치는 재난 과연 우연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 이분은 지금 어디 가셨을까요? 6월 7일 이후에 지금 이제 한 달이 됐는데 화상회의에 2번 나온 것 외에는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 뭐 20여일 만에 다시 등장했는데 그냥 사진만 보였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분은 2번 나왔어요. 그것도 화상회의에서만. 그런데 그 화상회의를 한 것도 평소에 보던 그 집무실이 아닌 처음 보는 집무실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화상회의 그리고 EU와의 화상회의 여기에만 나오고 어떠한 일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여기도 제가 이 6월달 한 달 내내 중국에 어떤 국가 행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국가 행사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김정은 그 며칠 안 나타났다고 김정은 죽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 말은 여기에 정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정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 내부는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산샤댐 붕괴 물론 이분이 사라진 거하고 산샤댐 붕괴하고는 큰 연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김정은 20일 안 나왔는데 당장 죽었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분이 지금 6월달 그리고 7월 지금까지 화상회의 2번 한 것이 공식 일정의 전부다. 공개 일정의 전부다.
정말 희한한 중국입니다. 산샤댐 정말 아무 일 없어서 이 스촨 그리고 충칭 1억이 넘는 그 인구들 불행한 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천멸준공 정말로 천멸준공하는 것인지 참 걱정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